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방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독재 정권이죠. 바로 미얀마.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완전히 그냥 열받았습니다. 빡쳐버렸습니다. 왜냐? 지금 반군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공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국제 전투기가 all stop 돼 있다. Made in China가 Made in China 했다. 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정말 중국이 중국한 겁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가 어마어마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무기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러시아는 어떻게 되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T-64 전차 대량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루마니아가 신형 잠수함 구매 사업에 착수했는데 프랑스의 수주가 유력하다 라는데 우리 한국은 가능성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는 폴란드가 자국의 방산 인프라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잠들어 있는 T-64 계열 전차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선에서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T-72 계열 전차에 대한 수리는 물론 T-64 전차의 현대화 복원까지 맡고 있다는데 정말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사일 사일로와 비행장, 지하 방어시설 등의 방어력 개선을 위해 SF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할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자가 복원 콘크리트인데 살아있는 유기체의 자가 회복 능력을 콘크리트에 부여해 손상을 입더라도 스스로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최근 급속도로 친미화되며 미국의 자국 내 군사기지들을 하나둘 개방하고 있는 필리핀이 미국과 전투기 도입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F-16V급 전투기를 원하지만 예산 부족과 늦은 납기 일정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요. 한국산이지만 미국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FA-50이 이번 협상에서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브라질이 스웨덴 사브의 안 팔리는 전투기 그리펜 NG 추가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급부로 브라질 에브라에르사의 중형 수송기 KC-390을 스웨덴이 구매해주는 조건인데 사실상 바터 트레이드인 이 계약을 스웨덴 정부가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대적인 군사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루마니아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 견제를 위한 수중전력 획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해외에서 잠수함을 구매하겠다며 관련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프랑스의 스콜펜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예산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T-64 전차, T-80이 등장하기 전까지 T-72는 로우급, T-64는 하이급, 이 하이급으로 소련의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T-64, 이게 이제 과거 소련 시절엔 하리코프라고 불렀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이 하르키우 전차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이 지장되어 있다 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T-64를 현역에서 한 500대 정도 썼는데 수천 대, 1000대 이상의 이 T-64가 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T-72 지금 획득한 거 이런 것들 수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국영 방산업 체조 우크로보론프롬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우크로보론프롬의 기술자가 안전한 폴란드로 가서 같이 협업해서 우크라이나의 T-64 전차를 현대화 개수 개량하고 이걸 지금 전장에서 또는 전쟁 이후에 군대 재건할 때도 쓸 수 있도록 폴란드에서 복원 작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폴란드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가 버리면 폴란드가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국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사활을 걸고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T-64 전차 워낙 많이 지금 지장되어 있으니까 다 되살릴 수는 없겠죠. 그 중에 상당수라도
복원되기를 기대합니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힌데요.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가 자가 복원 능력을 가지게 된다. 뭐 저는 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군사적으로 봤을 때 비행장 활주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비행장 활주로 제일 먼저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 비행장 활주로에 이렇게 자가 회복 콘크리트 기술을 집어넣으면 북한의 미사일이 화구를 만들어도 순식간에 메워질 수 있도록 뭐 이런 어떤 능력이 배기가 되겠죠. 그래서 활주로를 때려도 복원되고 때려도 복원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항상 미국은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활주로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런데 소련은 미국에게 제공권을 뺏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련 그리고 뭐 북한 이런 그 활주로를 보면 블록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잔디도 막 나 있고 막 그런데 왜냐? 하나가 파괴되면 그 블록만 드러내고 다른 블록 집어넣으면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블록식으로 소련은 만들어 놨었어요. 미국은 뭐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만들었죠. 그냥 깔끔하게 콘크리트 포장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나 뭐 이런 데서 군산 비행장, 오산 비행장 활주로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블록식의 콘크리트 판을 이렇게 매설해서 비행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자가 회복 콘크리트 이거 하면 빨리 복원된다. 우리도 이거 잘 지켜보고 우리 비행장 활주로 이거 다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리핀이 봉본 마르코스 대통령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반중 친미로 확실하게 줄을 잡았죠. 그래서 전투기 추가 구매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FA-50. 그런데 사실은 F-16을 사고 싶어. 그렇지만 F-16은 요새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대당 한 1억 달러 넘죠. 거기다가 F-16은 워낙 지금 물량이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도 2020년대 후반은 돼야 들어오죠. 그런데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들어오고 싶죠.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다는데 돈은 없고 빨리 받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한국의 FA-50 여기에 미국 로키드 마틴 라이센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에게 100에서 200만 달러 정도의 로열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FA-50 하는 것이 뭐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필리핀 뭐 F-16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다 좋으니까 FA-50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브라질이 지금 이 그리펜 NG 전투기 36대를 구매했고 이제 다 도입됐죠. 그래서 브라질이 추가로 도입할게 니들 그렇게 안 팔린다며 그리펜 NG가 우리가 유일한 구매자라며 그래서 추가로 도입해 줄 텐데 공짜로는 안 되고 돈은 못 주고 니들도 우리 수송기 KC-390 이거 사라 라고 스웨덴에 이런 바터 트레이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스웨덴이 이 수송기 구매 소요가 있어야 되는데 사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라도 해서 스웨덴 이 사브 전투기를 좀 이 그리펜 전투기를 브라질에 팔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스웨덴 군이 이 수송기가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루마니아가 흑해 있는 국가이면서 이제 흑해 러시아하고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걸 봤죠. 그래서 잠수함 있어야 되겠다. 왜? 루마니아 바다를 보호하려면 연안을 보호하려면 잠수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수함 최대 세척 구매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재작년 2021년도에 루마니아가 프랑스하고 잠수함 이 MOU를 체결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스콜펜급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라는 현지의 분석이지만 문제는 스콜펜급이 너무 가격이 비싸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구매 계약을 했던 스콜펜급 중에서 1700톤짜리 작은 거 AIP도 아닌 거 말레이시아가 그거 2002년 당시 척당 7천억 원에 구매했어요. 그 2002년 이후에 2005년, 6년 이 시기에 우리 한국이 214급 잠수함, AIP 잠수함 라이센스 생산할 때 척당 5천억 정도 했는데 이 스콜펜급은 200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AIP도 아닌 거 1700톤짜리를 척당 7천억 원 비싸죠. 자, 인도는 좀 덩치가 크긴 합니다만 6척을 구매하는데 척당 9천억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인도네시아에 판매한 우리 한국의 DSM이 1400 이게 척당 3,500억 원 정도. 요즘 뭐 이렇게 리튬 이온 전지 좀 집어넣고 하면 척당 한 5천억 좀 넘겠죠. 그래서 한국의 DSM이 1400 개량형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루마니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DSM이 3000 너무 비싸니까 DSM이 1400의 리튬 이온 버전 이거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가 미국도 이제 막 배치를 시작한 최신의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공군의 F-16에서 이 미사일이 운용되면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가는데요. 러시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마테오시 모라비에스키 폴란드 총리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천명하고 현재 미국과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현지 시각 4월 12일 밝혔습니다.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미국 순방에서 해리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해 안보, 에너지, 기후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라비에스키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과 폴란드는 지정학적, 경제적인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4월 12일 미국 로키드 마틴 F-35 생산 공장을 찾아 폴란드 공군용으로 생산 중인 기체들을 돌아봤는데요. 총리는 폴란드 공군용 F-35는 내년부터 인도될 것이며 이것은 나토 최강의 전투기로서 최일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장 시찰에 이어 로키드 마틴 임원진과 미팅을 가진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폴란드는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최신 사거리 연장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할 것이라며 입장도 밝혔는데요.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로키드 마틴의 제즘 XR 모델을 직접 거론하며 폴란드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제즘 XR 운용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올해 8월부터 실전 배치하는 제즘 XR은 사거리 930km의 제즘 ER의 사거리를 크게 연장시킨 개량형인데요. 발사 중량이 2300kg으로 대폭 늘어난 대신 탄도 중량이 무려 910kg으로 증가했고 사거리도 1900km로 연장되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약 930km로 폴란드가 제즘 XR을 도입할 경우 모스크바가 타격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존하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으로는 제즘 계열 스텔스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폴란드 공급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폴란드는 F-35 32대를 도입 중이고 F-16 계열 기체 48대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폴란드 공군의 F-35와 F-16이 제즘 XR을 운용하는 최강의 공대지 타격기로 변신해 나토 최전선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즘이 370km, 제즘 ER이 사거리 연장형이죠. 이게 930km. 그런데 제즘 XR이라고 19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걸 이제 미국이 제일 먼저 장착을 하는데 폴란드가 우리 이거 도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폴란드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뭔가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총리가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텍사스에 있는 로키드 마틴 공장으로 갔어요. 공장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받고 있는 사진인데 이 브리핑 끝에 뭐냐? 우리가 F-35 지금 32대 받고 있는데 여기에 제즘 XR을 갖다 붙인다 라는 겁니다. 2300kg. 야, 근데 이제 이 F-35뿐만 아니고 폴란드가 48대 가지고 있는 F-16에도 장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F-16에 600갤런짜리 이 보조 연료 탱크가 날개에 하나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600갤런이면 1갤런에 3.78리터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2270리터. 그러면 휘발유 또 항공유가 비중이 물보다 좀 약하니까 이게 한 1700, 180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런데 이제 통무게가 또 있고 하니까 뭐 한 2톤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F-16에도 다른 무장을 장착하지 않고 그냥 사이드와인더 한 발씩만 달고 이거 두 발 장착할 수 있지 않냐.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폴란드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933km. 그런데 폴란드 후방에서 떠서 쏴버리면 돼요. 1900km 날아가니까. 거기다가 스텔스니까 탐지가 안 돼요. 그래서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할 필요 없이 그냥 딱 그거 달고 딱 떠서 쏘고 다시 앉으면 돼요. 그래서 F-16도 쏠 수 있다. F-35는 당연히 된다. 근데 이제 F-35는 그걸 장착하면 스텔스 상황이 풀어지죠. 자, 그래서 F-16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는 지금 큰일 났네요. 폴란드가 러시아의 정말 목줄을 쬐는 강력한 나토의 선봉장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선봉에 지상에서는 우리 한국제 무기가, 그리고 공중에서는 미국제 무기가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지난해 미얀마 언론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중국제 JF-17 전투기 결함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결함이 해결되기는커녕 추가 결함이 발견되고 후속 군수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입부 대부분이 가동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미얀마가 중국에서 도입한 JF-17 블락2 전투기가 심각한 기술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작전 부대에서 운용되는 시간보다 정비창에서 정비를 받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임명을 요구한 미얀마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포털 이라와디가 4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공군 JF-17 운용부대와 관련이 있다는 이 제보자는 JF-17 전투기는 기술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운용 교육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라며 JF-17 전투기와 이를 공급한 중국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제보자는 최근 반군과의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이들을 제압할 단 한 대의 전술기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재원상으로는 지상 정밀 타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JF-17은 도입 4년이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2018년 12월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4억 달러에 16대의 JF-17을 구매했는데요. 프로그램 코스트로 대당 2,500만 달러에 불과한 이 전투기들을 받은 미얀마 공군은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JF-17과 중국의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로된 JF-17의 결함은 급기동 시에 동체 중앙부와 주익이 깨지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폭로된 결함은 이 전투기가 정말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게 하는 심각한 것들입니다. 폭로에 따르면 JF-17에 탑재된 KLJ-7A 레이더는 후속 군수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것은 물론 탐지 정확도가 대단히 낮아 공대공 임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며, 화기 관제 컴퓨터는 수시로 꺼지거나 오작동을 일으켜 탑재 무장 투발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는 이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했는데요. 중국 측은 JF-17의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은 파키스탄 PAC가 맡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파키스탄 측은 자신들이 판매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는 도입한 JF-17 전투기 16대를 전량 비행 금지시키고 다른 구형 전투기와 훈련기들에게 공습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가성비 전투기, 경전투기라는 JF-17, 과연 메이드 인 차이나의 본분을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는 원래 그래야 또 맛이 나는 거죠. 네, 바로 이건데요. JF-17. 사실은 뭐 미그 21의 동체를 좀 개량해가지고 만든 전투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기동을 한다? 급기동을 하면 여기 지금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체가 딱 시작된 이 부분, 여기와 주익에 균열이 가버린다. 깨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급기동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걸 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럼 급기동 하지 않고 폭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아니 이 레이더가 KLJ-7A 중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입니다. 무려 A사 레이더. 이게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공대공 전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표적이 탐지가 안 돼요. 자기네들 말로는 뭐 150km, 200km 탐지한다. 250km 탐지한다. 이렇게 선전을 해놓고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탐지가 안 되니까 쏠 수가 있습니까? 탐지가 돼야 락온을 하고 쏘죠.
그리고 지상 폭격도 안 돼요. 화력 관제 컴퓨터가 수시로 다운되고 오작동하고 해가지고 지상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은 세계 최강의 멀티롤 전투기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기가 차죠. 오죽하면 미얀마가 이거 2,500만 달러 진짜 그냥 무슨 뭐 요즘 뭐 이 독일의 전차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전투기를 받아 놓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환호했는데 이제는 중국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기분 좋은 게 이 KLJ-7A1 이 레이더가 중국이 자랑하는 4.5세대 전투기 최강의 전투기다 라고 자랑하는 J-10C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J-10C 가지고 뭐 미국의 F-16V 뭐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주장해 왔는데 미얀마 공군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표적 탐지조차 안 된다 라는 거니까 중국 J-10C도 그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제 무기는 사실은 좀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하고 봐야 된다라는 게 완전히 입증되어 버린 거죠. 오죽하면 중국이 쿠데타를 사주해 가지고 정권 잡은 이 쿠데타 정부가 중국을 욕하고 있겠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